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오늘로 방송 100회째를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청취자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 그리고 과분한 관심 덕택이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지는 않겠다는 처음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경청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겠습니다. 8월 18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김영호님의 단식 중단 여부는 오로지 김영호님께서 주체적으로 결정하실 일입니다. 의료진은 정확한 의학적 정보 제공과 엄중한 경고성 권유를 해야겠지요. 물론 하고 있을 거고요. 유민 아빠께서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국민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간절하고 애끓는 마음에 호소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러나 제3자가 중단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 송구함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단식 중단을 촉구한다고 그를 더 아끼는 것도 아니고 그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해서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여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참히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지킬 겁니다. 당신마저 잃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극단적 생각은 접어주십사 호소합니다. 떨리는 손발로 호소만 합니다. 그저 호소밖에는 할 수 없는 우리 심정도 헤아려 주십시오. 당신께 우리 심정까지 헤아려 달라고 해서 미안하고 또 염치 없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네, 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오후 1시경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4박 5일간의 방문 일정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조촐한 환영식도 사양하고 곧바로
탑승구를 통해서 비행기에 올랐고 떠났습니다. 사람들 쭉 세워놓고 도열받고 인사하고 연설하는 거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여러 방면의 나리들, 이런 것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황께서는 떠나시면서 진도 팽목항에 남아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에게 자필 편지와 묵주를 남겼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위로했어야 됐는데 일정상 그러지 못해서 송구하다, 그러면서 실종자 10명의 이름을 모두 또박또박 적어서 편지에 남겨 전달했습니다. 교황은 그 편지에서 아직도 희생자들을 품에 안지 못해 크나큰 고통 속에 계신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위로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세월호 가족 모두를 잊지 않겠다는 말씀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100회라 약간 업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금 전에 지하 국민 카페 온에어에 또 애청자 몇 분께서 와주셔서 한참을 기다리셨다가 축하도 해주시고 조촐한 선물도 주시고 얘기를 하고 막 올라오느라고 좀 그랬는데요. 오늘 뉴스 브리핑을 그동안 담당해주던 아는필 기자가 마침 예비군 훈련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제가 뉴스 브리핑도 하게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고 평소 늘 하던 대로 뉴스K 정가 산책 이런 것들하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국제뉴스 비껴보기, 그리고 저의 행간, 이런 식으로 꾸리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 중인 36일째 농성 중인 단원고 고 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닷새간 프란치스코 교황과 세월호 유가족의 5차례 만남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과는 124일간 단 한 번 만난 것이 전부라고 지적하면서 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교황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은 뭘 하고 있는가? 교황께 나는 편지를 전달했고 그것으로 나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찾아오신 교황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써서 썼고 그걸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그것은 그것이고 나의 단식 농성은 그 요구 조건, 관철 조건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결연하게 오늘 아침에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과의 면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일 공식적인 면담 제의를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자 입으로 알려졌고 홍보수석도 지냈고, 최근 치러진 730 재보선에서는 전남 순천 곡성 지역에서 승리했죠. 이정현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을 못 만나는 것은 바쁜 일정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13억 천주교 신자들의 아버지이자 모든 신도들과 교황청 업무를 다 혼자 관할하는 고령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덜 바쁘기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그렇게 다방면으로 만나고 위로했던 모양입니다. 이정현 의원의 이 발언 나오자마자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4.16 참사 당일에 7시간 행적이 묘연하다, 밝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세월호 특별법은 하루속히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라는 요지에 재미동포들의 광고가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제가 한 2주일 전쯤에 여기 게시판에 그 광고 도안 시안,
그때는 이제 처음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의 시안이었는데요. 그거를 올려드린 바가 있죠. 그때 거하고 조금 바뀌었네요.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얼굴도 있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있던 자리에 뒤집혀서 지금 바닥에 처박혀 있는 세월호 배 사진이 있고 아마 이것도 어느 분께서 올려주시겠죠? 이 사진. 뉴욕타임스에 실린 광고 사진. 배를 이렇게 얼기설기 여러 가지 줄로 매어 있고 그 위에서 누군가가 그걸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듯한 이미지를 풍기는 검은 손 두 개가 그것을 마치 인형극의 시를 조정하는 것처럼 그런 문안, 도안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도안이 좀 바뀌었고.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에 동참해달라. 이런 부제들을 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광고 때 같이 작업했던 디자인 미씨 등 4명의 광고팀은 이번에도 인디고고 크라우디 펀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재외동포 1,559명으로부터 모두 6만 6,834달러를 모았습니다. 이 돈을 바탕으로 광고를 제작하고 NYTG에 광고를 싣기까지 했습니다. 세월호법, 여야가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자, 이런 얘기가 주말 사이에, 그리고 교황이 와 계시는 방한 일정 동안에 조금씩 오갔는데, 이것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국회 본회의를 언제 잡고, 세월호법과 나머지 법들은 언제 어떻게 통과시킨다 하는 여야의 교섭 과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한편 오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주기 추도식이 치러진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7일 이완구 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간의 합의 발표되었던 특별법 안은 더 이상 여당으로서는 양보할 게 없다라는 기존의 완강한 방침을 여전히 고수했습니다. 서울 석촌 지하차도 인근에서 싱크홀 2개가 또 발견됐습니다. 지금 이곳은 제2 롯데월드 타워가 건설되고 있는데 그 연관성 때문에 말이 많았지만 지하철 9호선 공사 때문에 싱크홀과 커다란 동공이 생긴 걸로 일단은 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죠. 이번에 추가로 2개가 발견된 싱크홀 중에서 하나는 지하차도 안쪽으로 폭 4.3m, 깊이 2.3m, 길이가 13m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싱크홀 하나는 지난 5일 1차로 발견된 지하도 입구 근처로 폭이 5.5m, 깊이는 3.4m, 길이는 5.5m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오늘 또 발견된 2곳 말고도 근처에 추가로 2-3곳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추 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북한에게 대화 테이블에 나와라 그러면서 고위급 접촉을 호응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북한은 이에 대해서 공식적 반응은 사지 않은 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의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철도 비리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에 대해서 구속방침을 정한 데 이어서 사선의 중진인 송광호 의원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철도 마피아 또는 철피아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자꾸만 커지는 형국이고 아직까지는 여당 의원들의 수뢰 혐의만 나오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전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됐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유족, 그리고 정의와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 등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권노갑, 한광옥, 박지원, 이해찬, 정세균 등 이른바 구 동교동계 의원들, 그리고 김한길, 안철수 두 전 공동대표 등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는 참석자들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일부 야유를 받으면서 황급히 추도식장을 떠나는 그런 씁쓸해한 뒷맛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자기 후임병을 구타하고 일부 성추행 혐의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 지사가 뒤늦게 법대로 처벌해달라, 그리고 자식을 잘못 가르친 애비로서 반성하겠다, 이렇게 어제 긴급 사과를 했지만 시중의 여론은 상당히 싸늘한 편입니다. 포털사이트의 각종 토론방이나 SNS 등에는 중앙일보의 남 지사가 기고문을 보낸 것은 자기 아들이 폭행 혐의에 연루되기 전이라곤 하지만 13일 군 헌병대로부터 폭행 혐의로 연루돼서 조사받고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 중앙일보에 연락을 취해서 군내 폭행 관련 자기의 기고문이 실리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과연 몰랐을 것인가, 그 자발적 기고문을 모르는 채 썼는가, 이런 것부터 해서 많은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서 대부분 제기되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일부에서 말하는 중앙일보사에 그 기고문을 보낸 이메일 날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아직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유치장에서 하룻밤 자고 나온 김수창 제주지검장, 검찰로서는 초유의 아주 낯부끄러운 일이죠. 지난 주말에는 자신의 직을 걸고 자신이 제주지검장 자리에서 사퇴함으로써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 그렇지만 본인은 아니다, 대단히 억울하다, 명백한 수사 활동을 위해서라면 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검찰과 경찰 사이에 모종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제주 동부경찰서는 음란 혐의가 포착된 CCTV 3개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간에 촬영된 것인데다가 얼굴을 통해서는 정확한 신상을 찾기가 힘들어서 사건 발생 시간, 즉 밤 11시 58분경에 그 일대를 통행했던 자동차들을 수배해서 혹시 블랙박스에 찍힌 게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 다각적으로 지금 찾고 탐문하고 있습니다. 현직 활동 중인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의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90%가량이 전관예우 여전하다는 얘기죠. 이 전관예우 때문에 뭐 높은 자리 가려다가 낙마한 경우는 안대희 등등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그때마다 제도 정비니 관피야 적폐 척결이니 이런 말들은 오갔지만 이 뿌리 깊은 구조를 바꾸는 데는 아직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변호사들이 스스로 밝힌 겁니다. 아울러서 조사 대상 중 80%,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꼴로 전관예우는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관예우가 얼마나 뿌리 깊고 구조화되어 있고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엿보게 하는 생생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모두 1,100명이 응답했습니다. 샘플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조사 결과의 퍼센테이지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문기 전 이사장의 편법적 이사회 복귀 그리고 학교 재장학 시도로 다시 상지대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상지대 총학생회가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길었던 상지대 학내 갈등 상태, 재연될 조짐이 농후합니다. 상지대 교수회에서는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성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고 교수회와 학생들의 연대 여부도 주목됩니다. 사회 뉴스 또는 생활 관련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난할수록 아이들이 살이 찐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계층 간 비만 증가율이 최고 18배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상위 25%와 하위 25% 계층 간 비만 증가율이 18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임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득 수준 상위 25%의 비만 유병률은 30%를 기록한 반면에 소득 하위 25%에서는 34.7%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5년 전인 지난 2008년과 비교한 결과 소득 상위 25%는 비만 유병률이 0.1% 증가했지만 하위 25%에서는 1.8%포인트나 증가해서 무려 18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만 19살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33%로 5년 사이에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승 속도는 우려할 만큼 빠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을 아는필 기자하고 할 때는 이렇게 묻고 답하고 이런 거였는데 저 혼자 하니까 좀 단조롭고 저도 발음하다가 많이 실수를 해서 조금 면구합니다. 100일째인데 마침 노처녀 시집 가는 날 등창난다는 속담이 있나요? 조금 쑥스럽습니다. 남은 80여 분은 실수 없이 잘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갈까요?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람이 불면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5도, 부산 2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특보지역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더 늘어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영남에는 최고 120mm, 그 외 충청 이남과 강원 중남부, 제주에는 최고 100mm가량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서울, 경기부터 그치기 시작해 내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영남 지방에서는 모레 아침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거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미리 듣는 뉴스 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황이 오늘 12시 조금 넘어서 떠났죠. 예. 환영 행사조차도 사양하고 바로 떠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뉴스 K 100회 방송 축하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특집 방송 체제로 갑니까? 어떻게? 좀 다른 오늘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건 다 하고요. 네. 일반 그 100회에 대해서는 사실 뉴스에서 100회를 하는 거는 별로 드물어서 네, 그렇긴 하죠. 저희가 그냥 뭐 100회 그동안 어떤 의미 있는 보도가 있었고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거 한 꼭지. 네. 그다음에 영상 리포트, 그림으로 좀 저희 상황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네. 저희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저희 조합원들이 주인인 방송이기 때문에 네.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 뭐 이 정도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네, 교황처럼 간소하게 하는 게 좋죠. 예. 다른 우리나라 제도권 언론사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예. 자본의 얼개, 그다음에 내적 컨텐츠 구성, 그다음에 관점 이런 게 달라서 이곳의 100회 뉴스는 어떻게 하나를 물어봤고요. 오늘 그럼 톱 뉴스는 뭡니까? 오늘 톱 뉴스는 교황 방한 결산인데요. 그냥 뭐 이 결산 기사라는 게 사실 굉장히 펑퍼짐하고 재미없고 뻔한 건데 네. 저희는 교황 방한 뭐 물론 저희만 그렇게 보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지만 교황 방한에 딱 한 단어로 교황 방한을 얘기하려면 세월호다. 네. 그리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다 만났습니다. 교황이 정말 5일 동안 4박 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네, 그랬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상황을 정리하고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명동성당 미사에 참석했는데 그런 날 또 이정현 새누리당 최경호 의원은 대통령이 바빠서 유가족을 못 만난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 그 자리에 오늘 명동성당에 유가족들이 있었는데 잠깐 만나면 될 텐데. 그러게요. 그걸 왜 못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뭐 바쁘다는 것까지 인정을 하더라도. 아무튼 대통령이 교황보다도 더 바쁜 분이라는 것은 입증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교황 방한 결산을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 관련 기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거의 기사에 나오지도 않았고 했는데 오늘 11시에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삼성 반도체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이라는 곳과 삼성 측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예. 역시 예상대로 굉장히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그런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삼성 쪽에서는 8명, 피해자 8명의 사례에만 국한해서 보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을 한 분들은 그 8명이 가지고 있는 병이 4가지 종류가 그런데요. 이거 말고 또 수십 개의 병이 있다. 네. 이거를 말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도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현장 중에는 역시 세월호 유가족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광화문 농성장으로 가는데 오늘 김영호 씨, 유민이 아빠 김영호 씨의 기자회견도 하고 또 주변에서 만류도 하고 이제 그만하시라 주치의 판단도 나왔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보 순례를 했던 이승현 군의 아버지도 오늘 지금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광화문에 와서 뭔가 좀 김영호 씨하고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세례받은 그분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승현이 아빠. 예, 승현이 아빠. 오늘 지금 거의 도착을 하셨을 텐데요. 하여튼 뭔가 좀 같이 얘기를 나눈다라고 해서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좀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도 우리가 대신 단식할 때니까 멈춰달라 이렇게 했는데 뭐 뜻은 좋은데 참 착한 일인데요. 네. 단식보다는 우리가 대신 좀 세월호 좀 특별법을 잘 해보겠다 다시 이런 약속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뭐가 됐건 왜 이제서야 그런 말을 한답니까? 예. 그리고 팽목항 오늘 가족에게 준 교황 편지 내용도 역시 전해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오늘 송광호 의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철도 비리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또 치과의사협회한테 로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민주당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까지 여러 명이 네. 또 수사상에 올랐다는 기사가 있고 그러면서 오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거기는 해운빌인데 예. 그 양반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기 무혐의라는 주장을. 네. 과거에는 검찰 인천지검에 들어가면서 혹은 나갈 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걸 국회에서 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일단 지금 여러 건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때는 이때다라고 자기 그 소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동시다발로 여야 마구잡이로 여러 건을 한꺼번에 투하하니까 예. 뭐 사정 태풍이 확실히 맞는 건 맞긴 한데 예. 갈래와 경중을 잘 눈치채지 못하도록 정신 못 차리게 한꺼번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틈을 타서 그동안 조용히 있던 박상은 의원 같은 사람들이 네. 나와서 좀 분위기를 좀 타는 거죠. 네.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들어온 막 뜬 속보 하나 같이 공유하고 넘어가죠. 예. 공연음란 혐의. 예, 이름은 예. 공연음란 혐의네요. 뭐 자기 신체의 특정 부분을 꺼내서 참 입에 올리기 민망한 무슨 이상한 짓을 했다라는 걸로 받았었죠. 제주지검장 김수창 씨 사표 수리됐군요. 면직됐습니다. 예. 네. 뭐 의혹이 조금 많은데 그래도 경찰에 와가지고 한 3시간 동안 딴 얘기하고 딴 이름 대고 했던 거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동생 이름을 댔더군요. 그러다 새벽 3시 반엔가 뭐 뒤늦게 또 바꿨다면서요. 예. 이런 소식들로 이따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K에서. 네. 이따 9시 텔레비전 뉴스로 보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은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네, 6시 5분 막 들어왔습니다. 잠시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에 변절자들 한화갑, 한광옥, 정대철 등 참석했나요? 라고 그냥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네. 권노갑, 한화갑 등은 참석했고요.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옥 씨는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제가 좀 검색을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것들을 사이사이를 넘어갈 때의 포즈, 끊김 현상을 이게 참 없애는 게 기본적으로 힘들긴 하고요. 누가 옆에서 스크립팅을 해주신다거나 제가 체크를 해놓으면은 다른 별도의 모니터에 이렇게 띄워주면 그런 건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데 지금도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고통을 치유하겠다 그러면서 뭐 세월호 분리 처리를 촉구한다는 게 지금 여당의 원내 방침이라는 내용의 뉴스를 하나 올려주셨네요. 국물도 업수다님께서. 근데 사실 애매한 말이기 때문에 제목조차도 좀 두리뭉실합니다. 누구의 고통을 치유하겠다는 건지 뭐 알긴 알지만 그 고통의 근원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세월호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넉 달 넘게 하나도 진전되지 못한 채 꽉 막혀서 질식할 것 같은 대한민국에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생법안 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언발의 오줌 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세월호와 분리 처리를 촉구하는데 완급과 경중을 따지자면 특별법 처리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몇몇 가지 경기 부양책들 그것만으로도 이미 시장이 일부 반응하고 있는데 뭐 법을 통과해서 행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놔두고 내부 장기가 심하게 훼손돼 있는데 겉에 찰과상이나 뭐 외과적 치료를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지명되기도 했죠. 국회의원 이정현 당선자. 대통령이 유가족 못 만나는 것은 너무 바쁜 탓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아주 본물 같은 십자포화가 게시판에도 그대로 드러나는군요. 국물도 없수다님. 글을 참 정갈하게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압축해서 쓰시는 게 참 인상적이신데 검사장은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 도지사 아들은 군대에서 구타 성폭력, 톱스타는 3년간 25억이나 탈세. 이 어이없는 뉴스들도 대통령이 바빠서 유가족을 못 만난다는 이정현 의원의 개구라 앞에서는 어처구니가 있어 보인다. 이정현을 보면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읽고 싶어진다. 아주 문학적 해학으로 끝을 맺어주셨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워렌 버핏 67조께서 뉴스K 100일 특종 문창극 총리 후보자 친일 역사관 보도 그랬죠. 당일날 KBS보다 불과 한 10여 분 늦는 통에 신생 언론사로서는 어마어마한 대특종을 하고도 조금 빛이 바랜 감은 있지만 그 10여 분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악조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뉴스K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뉴스K와 같이 방송을 시작했죠. 지난 4월 1일. 이강윤의 오늘이 자체 취재 인력 이런 걸 가동할 수는 없고 이런 사정은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그런 거 핑계 별로 대고 싶지 않고요. 뉴스의 정제 있는 배열과 깔끔한 정리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저희는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정가 산책 들어가겠습니다. 교황께서 남기고 떠난 실종자 가족들에게 남기고 떠난 편지 원문을 올려주셨군요. 네, 사람 사는 이유님 고맙습니다. 편지 내용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지요. 실종자 10명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놓은 것들 그리고 실종자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맺어진 짧은 편지. 길이는 짧지만 무엇보다도 큰 위로와 공존 그리고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타이핑 글씨 마저도 정겹게 느껴지네요.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이런 거 한번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자, 정가산책 바로 들어가죠.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기다렸습니다. 제가 교황의 편지 하나를 짧게 드리느라고요. 아닙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100일을 오늘 맞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양정대 기자의 공헌 지대했고 청취자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 가끔 저의 짓궂은 질문이나 청취자분들의 돌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능수능란하게가 아니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양 기자의 진정성을 읽었다는 것, 그래서 양 기자를 많이 좋아한다는 것 대신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100일도 잘 부탁합니다. 네네. 자, 첫 소식 들어갈까요? 양당 원내대표, 이제 교황도 떠나셨으니까 자기들 다시 일해야 하지요. 눈에 보이는 듯이. 머리를 만나긴 했는데 뭐 진전 좀 있었나요? 오늘 국회에서 만났던 건 아니고요. 오늘 서울 시내 모처라 그러는데 아마 마포쪽인 것 같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며칠 만에 이제 지난주에 8월 7일이죠. 7일날 여야 합의 끝나고 11일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총 통해서 사실상 재협상 요구하고 이러면서 사실 한동안 만남이 없었죠. 오늘 원래 이제 국회에서 정례 주례회동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만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바깥에서 이제 두 사람이 예정이 없이 기자들에게 예고하지 않고 만난 다음에 별 성과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알려졌는데요. 네. 일단 두 사람 만났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여전히 야당이 이제 양보를 해야 한다. 양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실정법을 건드리는 식으로 이 합의를 번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맞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특별법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하는 수사권과 관련한 문제가 특검 추천권으로 이제 좁혀져 있죠. 예. 근데 이제 특검 추천위원회 이 규정을 바꿔서 야당목 2명, 여당목 2명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최소한 국회 차원에서는 야당이 3명 이상을 추천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하자. 이 제안에 대해서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도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달라서 거절을 한 셈인데요. 예. 양쪽의 좀 입장을 보면 여전히 좁혀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까지가 이제 임시국회 마지막인데요. 내일까지가 임시국회 회기인데 오늘 당초 본회의를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결국 본회의를 못 열었고 지금 여야가 이렇게 맞서 있는 이런 형국으로만 보자면 내일도 본회의를 연다는 장담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회 규정을 고치는 거니까 네네. 무슨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상임위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 실무 절차는 훨씬 간소한 것 같고
이런 것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여야가 타협을 통해서 하고 나중에 추인하거나 그런 방법도 있긴 있죠. 네,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러니까 상설특검법 상에 보면 네. 특검 후보자 이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법규에 보면 그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대한변협회장 1명, 법무부 차관 1명, 법원행정처 차장 1명, 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여야 둘씩 4명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여야 2명이라는 표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국회에서 4명이라고 뭉뚱그려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더더욱 그 법에 따라서 네네. 국회 내부의 규정에 네.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 그 법의 규정이 아니고 국회 내부 운영 규정에. 예. 그렇다면 그래서 더더욱 사실은 간단한 이제 건가? 여당 일각에서 네. 사실 내곡동 특검, 그러니까 내곡동 사저 특검 때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물론 정치권의 전반적인 평은 그렇게 했어도 결국 밝혀진 게 별로 없었다. 소득은 없었지.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건 뭐 다들 아실 테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규정이 그렇게 있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그 규정, 그러니까 법을 손대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규정을 손대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지금 못 박지 말고. 예. 그냥 여기도 두루뭉실하게 국회에서 4명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네. 그 4명을 어떤 사람으로 택할지는 원내 교섭단체끼리 정치적인 합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제안을, 여당 일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일부? 대표적인, 누구누구가 대표적인 그래요? 사람이 이인재 최고위원인데요. 아, 예. 이인재 최고위원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좀 정치적으로 이 문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제안을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뭐랄까요? 그 의구심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결국 이 합의를 번복해주고 이렇게 한 발 물러서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적인 합의,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뒤집은 게 결국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비판에 밀려서인데 네. 결국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물러서 주면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다른 요구들로 또 다른 쟁점이 형성돼서 네. 또 밀려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상황은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가불해서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걱정의 가불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프로세스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굴러갈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네.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지금 그런 주장이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손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완구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실정법을 손대지 않고 국회 규정, 운영 규정을 손질해서 그거를 정치적인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 방법은 일단 네. 가능성은 지금 다시 도드라져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내일 여야 간의 물밑 교섭 상황은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잡혀있는 이번 회기가 내일 끝나는데 내일 네.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아직은 가타부타 말하기는 힘들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 세월호법과 다른 여타 법안들의 분리 처리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네네. 여전히 중요한 핵심은 세월호 법안이기 때문에 네네. 이에 대한 대타협, 방금 지금 언급하신 것들 이런 거에 대한 타결 없이는 국회 본회의 열려봤자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예. 그러면 8월 하순부터 하려던 국정감사도 차질이 올 수 있겠네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청취자분들도 큰 관심사는 아니실 거고. 관심은 없지만. 저 역시 국회를 10년 넘게 출입하면서. 네. 참, 이런 국정감사, 정말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해마다. 네. 그 생각이 더 짙어지는 상황이어서. 사실 길게 설명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사실은 국정감사라는 게, 이게 이제, 행정부에 대한 국회 입법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고유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매년 볼 때마다 이런 거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더 드는 게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장치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를 한 게 이제 수사권 기소권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명분 이 점에서 보자면 정말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 이건 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 국정감사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요. 네. 이렇다고 합니다. 여야가 국회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 놓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대요. 아마 그 사회자께서도 예전에 국회 출입하실 때 아마 뭐 말씀을 들어보셨거나 직접 하시기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국회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답니다. 딱 한 가지 빼고. 뭐요? 그게 뭐냐면 남자 국회의원이 애를 낳는 것 빼고는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런 거랍니다. 지금 국회법을 개정을 해야 분리국감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국감은 국감대로 하고 사후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활동이 국정감사 활동이었다. 이렇게 추인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네요. 그러니까 상설 국감으로 만들어주는 거네요. 나중에 추후로. 예, 그렇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지금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국정감사를 분리 실시하기로 한 대국민 약속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단원고 학생들 대학 특례 입학 문제가 지금 이제 교문이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청취자분들께 좀 거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특례 입학 관련한 이 법은 지금 단원고 현재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처리돼야 한다 그러던데. 그래서 사실은 18일. 일정상으로 보면 오늘까지 처리되고 이 법이 이제 정부로 이송이 돼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공표가 되는 게 그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일단 내일이라도 본회의가 잡힌다고 하면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좀 미뤄서라도 내일 저녁 때 오후에 국무회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지금 단원고 학생들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의 직접 당사자가 2학년생들이잖아요. 1년 선배들. 그래서 3학년에 대해서 특례 입학까지 꼭 가야 되는 거냐 이런 의견도 일부 나오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는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단원고 학생들이 요구해서 그 법안을 만든 게 아니고 의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상한 엉뚱한 이유를 대서 그 법 처리 못하는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는 그런 격이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유가족들이 보면 황당 그 자체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은 일단 합의 가능한 의사 일정과 또 단원 학생 특례 관련법 이런 것들 처리 부분이라도 먼저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현재까지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불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처리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본회의 일단 잡혀는 있습니다만 실제 열릴지 안 열릴지 현재로서는 가늠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강 건너 불구경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에서 저 강북 쪽 보면은 강 건너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민 아빠 김영호님의 36일째 단식. 이거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분은
죽어가고 있죠. 아주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이 지경이 되면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의 가장 기본이 예. 이 사회 갈등을 중재하고 또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그러려고 자신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국민이 권한을 위임해서 헌법기관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도록 부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 사람이 아무 죄 없이, 죄가 있다면 자기 자식 앞세운 죄밖에 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오늘 무슨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특별법 합의안 양보할 의사 없다 이런 말 또 한 번 했다더라고요. 들으셨죠? 네. 그걸 듣고 정말로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잘못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뭐가 바뀔 여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소름이 쫙 끼쳤는데, 네, 어쨌거나 내일도 국회 본회의는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보면은 세월호 특별법이 물리적으로, 설령 양당 간에 무슨 대타협이 이루어진다 해도 물리적으로 며칠이 더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단식 중인 김영호 님에게는 지금 1시간이 자기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때란 말이죠.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후 상황은 내일 묶어서 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의 정가 산책이었고요. 바로 행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특정한 기사를 제가 픽업해서 일부분을 낭독하고 그거에 대한 저의 졸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최근 현안을 묶어서 정치권 그리고 대통령에게 뭐라고 할까요? 부탁의 말 또는 당부의 말 또는 시민으로서의 명령, 그런 것을 좀 드릴까 합니다. 100일째고 해서 조금 제가 그냥 쓰는 이곳에서의 사설, 이렇게 와이드 사설 이렇게 들어주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정치권에 한 말씀 드리죠. 정치인 당신들 수백 명, 수천 명 다 합쳐봐야 119 대원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못 살리면서 어떻게 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유민 아빠 김영혼님, 언제까지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건가요? 사실 우리 모두 이미 답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 지금 아까 양 기자하고 얘기할 때 특검 추천위원회에 누가 추천하고 해서 총 7명 중에 국회목 4명을 어떻게 할 거냐, 배분할 거냐, 새누리가 한석 양보해라. 사실 이런 말로 시간을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고 보내는 것 자체가 초계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는 김영호님 앞에 가면 이거 벌받을 소리입니다. 그렇게 한가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답은 다 나와 있죠. 정치권이 풀어야 합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정치가 왜 존재하는 거죠? 정치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저 그냥 가장 쉽게 아주 무식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해도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것, 그게 정치라고 저는 아주 짧게 규정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해도 되게 하도록 하라고 투표로 뽑아줬습니다. 물론 표방하는 노선이 다르니까 정당은 갈릴 수 있지요. 그러나 새누리당도 사회상규나 인류의 양심에 어긋나는 무슨 폐륜적인 뭘 지향하고 내건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나름대로 국민민복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공약도 내고 사람도 나오고.
거기도 좋은 학교 나오고 뭐 번드르르한 사람 많아요. 야당이 야당답지 못해서 여러분들 많이 화나시겠지만 정치의 영역을 크게 놓고 보아서 통칭할 때 여야의 구분은 그렇게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투표로 뽑아주고 개개인을 헌법기관 만들어주고 면책 특권 등 온갖 특권 다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긴 말이 왜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현직 의원 어쨌거나 정치 함내 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거나 명함에 사진 넣어서 이름 박아서 돌리고 다니는 사람들, 경로당 뭐 상갓집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조기축구에 나와서 밥 사고 이러는 사람들, 당신들 수백, 수천, 수만 명 다 합쳐도 119 구급대원 한 사람보다 못합니다. 늦고도 너무 늦었지만 124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라도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이들이 나서야 합니다. 재언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24시간 이내에 김영호님과 세월호 가족들께 단식 중지 조건 이행을 확약하고 법으로 통과될 때까지 광화문 단식 농성장 이어받으십시오. 김영호님은 어떻게 해서든 빌든 뭘 하든 해서 병원으로 바로 후송시키십시오. 우선 야당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칭 중량감 있다는 사람들부터 나서십시오. 문재인, 박영선, 정동영, 김한길, 안철수 속죄하는 마음 물론 가져야겠죠. 정세균 등등등. 죽어가는 사람도 못 살리면서 어떻게 산 사람들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무 소리 말고 사람부터 살리십시오. 만약에 김영호 씨가 잘못되면 그것은 자연인 한 사람의 사망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가 그 순간 절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로지 모두 당신들,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했고 우리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도 한 말씀 드리지요. 자식을 낳지 않고 안 키워봐서 모르십니까? 혹시 김영호님 페이스북에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다면 비서실에 그 수많은 비서들한테 뽑아오라고 한 장 시키십시오. 사진 보면 176cm의 40대 중반의 훤출하고 준수한 눈매의 기상이 총총한 그 사내가 47kg이랍니다. 지금 47kg. 20대 여성들 무슨 희망사항이 허리 24인치에 48kg라면서요? 김영호님 팔뚝 보셨습니까? 김영호님 응원하러 온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팔뚝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방문객을 만나라고 눕지도 못하고 자식 앞세운 속 그거 안 들어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격려 방문 온 사람들한테 웃어주고 또 꼿꼿이 앉아서 인터뷰 이건저건 다 줄줄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초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런데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그의 사진들을 쭉 보고 글을 읽고 행간을 준비하다가 이제 우리는 김영호 씨를 초인이라고 부르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김영호 씨도 우리와 똑같은, 아니 새끼를 가슴에 묻고 숨조차 쉬기 버거운 그냥 가련한 애비, 한 사람의 애비입니다. 속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지고 이제는 쥐어뜯을 가슴도 안 남은 새끼 잃은 애비입니다. 애비, 새끼 잃은 애비. 새끼가 어디 조금만 다치기만 해도 우리 정신이 산란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일손도 잘 안 잡히고 병원에서 괜찮단 말 들을 때까지는 발이 붕붕 떠있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 미혼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대통령 각하, 자식을 낳고 길러보지 않아서 모르십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리로 받아들이고 부모님이 남기신 뜻을 이어받고 때가 되면 부모님을 문득문득 그리워하면서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자식은
새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님과 달라요. 새끼를 앞세우면, 새끼를 제 가슴에, 부모 가슴에 묻고 나면 부모는 사라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요. 대통령 각하께서는 부모님 두 분 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이르셨지만 그거 우리 압니다. 근데 새끼를 잃은 부모는 모르시지요. 그렇다고 그거 유추해보거나 상상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빨리 살리십시오. 김영호 씨요. 내라는 세금 다 내면서 묵묵히 살아온 국민입니다. 김영호 씨의 딸 유민이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만 듣고 질서정연하게 앉아있다가 선실에 앉아있다가 배에 침몰하면서 같이 죽어갔습니다. 김영호 씨의 죄라면 자식을 앞세운 죄밖에 없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김영호 씨가 새끼 앞세운, 억울하게 죽어간 새끼 앞세운 그 김영호 씨가 특별법 이대로 안 되면, 유가족들 생각대로 안 되면 차라리 그냥 죽겠다고 하십니다. 요구 조건 이행 각서를 쓰시든 대신 굶든 가서 빌든 사정을 하든 뭘 해서든 살리십시오. 8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8.15 경축식에 오셨었죠? 세종문화회관에서 김영호 씨가 단식하고 있는 데까지 20걸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어떻게 하는 거 텔레비전으로 보셨지요? 차에서 내려서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로마에서 온 경호원이 아니라 한국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제지를 하려는 듯하니까 로마에서 따라온 경호원이 그 한국 경호원을 이렇게 제지하는 그 화면 캡처한 사진도 봤습니다. 자, 4월 16일 날 텔레비전으로 수백 명 어린 학생과 일반 승객이 죽어가는 걸 우리는 중계방송하듯이 바라만 본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서울 광화문 내거리 한 복판에서 눈 번이 뜬 채 새끼 잃은 죄밖에 없는 애비 김영호 씨가 죽어가는 거 또 보고만 있을 겁니까? 또 우리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할 겁니까? 한 사람의 생명과 바뀌어가면서 당신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감추려고 하는 것, 그거 뭡니까? 왜 죄 없는 생사람을 죽이려 듭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교황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 교황 신드롬, 그런 거 자꾸 들먹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교황을 신격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우리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우물을 깨끗이 해야 우리가 그 우물을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행정부 수반인 박근혜 대통령 각하,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단식을 말릴 수 있는 것은 법안 통과 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강제적으로 영양제를 맞히거나 강제적으로 급식할 수 없습니다. 그건 김영호 씨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주체적이자 천부적인 권한이고 결정사항입니다. 그가 죽지 않도록, 마음을 돌려먹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십시오. 네, 행간이었습니다. 다음 순서 들어가죠.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국제뉴스 비껴보기 프레시안 윤재석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책 쓰느라고 사무실 처박혔었습니다. 네, 교황께서 4박 5일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낮에 떠났죠? 그렇습니다. 해외 반응들 굉장히 뜨거웠죠? 그렇습니다. 지난 한 4박 5일 동안 네. 대한민국이 이처럼 자주 그리고 주요한 뉴스로 등장한 적이 과연 있었을까. 물론 세월호 때도 있었겠지만은 네.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소개되지 않았나. 프란체스코 교황 덕분이죠. 네. 오늘 오후 4박 5일간의 국빈 방한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하심으로써 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한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네, BBC 등 뭐 주요 외신들 대개 어떤 톤으로 다루었는가요? 네, 뭐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른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역시 관심거리는 리컨실리에이션이죠. 리컨실리에이션. 그러니까 화해를 강조했다. 이것이 이제 헤드라인으로 뽑혔습니다. 네. 명동 성당에서 바로 그 가진 미사의 강론에서 나온 얘기죠. 네.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면서 죄 지은 형제들을 아무런 남김없이 용서하라. 이 많은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죄 지은 형제라는 게 뭐 북한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세월호 참사에서 그 직무유기를 한 많은 존재들. 우리 정부의 총체적 무능 지금까지 그렇죠. 계속되고 있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남북한이 서로 무력 충돌과 반목을 중단하고 진심 어린 대화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이제 풀이됩니다. 통상적으로 교황께서는요 직설 확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은유적으로 우회적으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강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죠. 주님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7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냐고 베드로가 묻자.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죠. 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 지키기 힘든 거지만 하여튼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말씀은 화해와 평화에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깊은 핵심을 드러낸다고 이제 우리 그 개톨릭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건 뭐 내신의 영역이긴 하지만 예. 뭐 워낙 내외신 두루 통섭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명동 성당 미사 마지막 미사이기도 했는데 거기에 초청된 면면도 이채로 왔어요. 예. 교황이 들어가시면서 손을 꼭 잡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 7명 그리고 북한 출신 사제와 수녀, 평신도, 환경미화원, 일선경찰관, 교도관, 평양교구 기초를 닦은 메리놀 외방선교회 관계자들 초대됐고요. 그 가운데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이채로운 것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강정마을 주민, 한진중공업 노동자, 용산 참사 피해자 유족도 초청됐는데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또 장면 중에 하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교황께 청원한 겁니다. 아니 왜 교황께 청원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 현실, 이 참담한 현실.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많은 것을 남겼고 BBC 등 뭐 미국 언론의
지금 자기들도 내신이 굉장히 큰 게 많고 이라크 공습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어쨌거나 그만큼 국제적으로 뉴스 가치, 뉴스 밸류에이션이 크다는 얘기겠죠. 제가 한마디 더 드린다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역시 이분도 이제 큰 인물이시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서번트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굉장히 그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서번트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십이죠. 섬김의 지도력. 네. 그래서 이제 유엔 직원한테도 굉장히 뭐 다가가서 같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하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구촌 어디를 가든 간에 가장 낮은 자들과 만나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는 이 모습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의 아주 대명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대표적인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교황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셔서 얘기하셨듯이 미국 미주리주의 소도시 퍼거슨 경찰의 18살짜리 흑인 소년 마이클 브라운이죠. 네. 사격 살인 사건이죠, 뭐. 살인 사건이죠. 예. 경찰이 쏘았다고 그래서 살인 사건이 아닐 수는 없죠. 아니죠. 네. 그게 뭐 계속 커져가지고 주 방위군이 투입되고 막 통금령을 연장하고 뭐 그랬다면서요. 네. 이제 통금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틀째 이른바 커퓨가 이제 내려지는데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선포됐습니다. 이 퍼거슨시에. 그리고 드디어 중앙정부까지 연방정부까지 개입이 되는데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은 오늘 퍼거슨시에서 백인 경관 데런 윌슨의 총격에 사망한 브라운에 대한 2차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뭐 경찰 기자 출신이시니까 잘 알겠지만은 2차 부검을 지시했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미주리주 당국은 1차 부검 이후에 브라운의 사인이 총상이라고 발표했지만 몇 발을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 총을 쏜 경찰의 이름은 공개했더라고요. 예, 데런 윌슨이죠. 예. 이것도 이제 마지못해서 한 거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방위군을 배치한다는 게 미국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저는 자연재해 이런 거에 하는 건 봤는데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위군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주방위군일 뿐이지 군인입니다. 군대입니다. 예. 그런데 주로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카트리나 허리케인 같은 데든가 그런 다음에 토네이도로 인해서 그 오클라호마 같은 데 막 초토화되면 그런 데 이제 배치가 되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른 경우죠. 치안 담당인가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경찰이 치안을 담당할 경우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섬광 수류탄, 최루탄 뭐 이런 것들은 마구 발사하는 바람에 민심이 이반이 됐거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신뢰를 받는 무력 그러니까 주방위군이 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이 신뢰를 받는 무력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와는 사뭇 다른 아이러니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뭐 미국의 휴가 문화 그다음에 사생활 뭐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은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황이 이런데도 오바마는 그냥 휴가 가대요. 그거 보고 뭐라고들 안 쓰군데요, 미국은? 근데 사실은요. 저는 상당히 동양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에 대해서는 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휴가를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갔다 왔어요. 네, 단 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뭐 몇 시간 동안 잠적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그 미심쩍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휴가는 가야죠. 특히 소위 나라 일을 하시는 그 지도자가 휴가는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미국에서는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휴가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카트리나 사태가 발생됐을 때 부시 대통령 분명히 휴가 갔거든요. 물론 좀 일찍 돌아왔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대통령, 지도자들 휴가 가야 된다. 단 휴가 가서도 어느 정도의 직무, 그 어떤 직무에 관해서는 좀 하루에 몇 시간씩 할애를 해서
저희 국정을 돌보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휴가 사실 자체를 문제시 삼는 거는 별로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건 개인적인 윤 의원님의 생각이시고 네. 어쨌거나 미국 언론들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좀 고깝게 보고 매섭게 꼬집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물론 뭐 통신이나 이런 게 발전해 있으니까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는 내린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임장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장에 가 있는 것 또는 개선상에 있으면서 비상조치를 언제라도 취할 수 있는 것과 어디 무슨 리조트 같은 데 가서 골프 반바지 입고 있다가 전화로 그건 뭐 이렇게 하시오는 그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또 이상한 발언이 될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 그 두 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장 점검을 자주 나가잖아요. 그 홍수가 지면은 지금 노량진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이제 건물이 옛날에 한강 홍수 통제소였는데 지금은 반포동 쪽으로 멋있게 지었죠. 근데 이 대통령들이 이제 거길 갑니다.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작업복 입고 이제 그 현장에 있는 홍수 통제소 직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안심이 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군 출신들이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현장을 점검하는 그 습관 같은 거. 네. 그렇다고 군 출신을 제가 뭐 비호하는 건 아닙니다. 예, 물론이죠. 군 출신 비호했다가는 여기 나오시기 힘들 것 같은데요.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따라가죠. 대통령 휴가지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게 예전에 우리 박 대통령 시절에도 그 진해 휴양지 같은데 뭐 구박 기자라든가 뭐 기억나실 거예요. 따라가서 같이 수영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 진행자 저나 다 기자지만은 이 기자들은 뭐 그냥 영일이 없는 거죠. 그게 업인데 어쩌겠어요. 그거야 뭐 그렇고. 에볼라 문제 좀 볼까요? 아유 뭐 국제뉴스 코너 만들었는데 뉴스가 계속 나오는군요. 이거 뭐 한동안 뭐 약이 있다 없다 좀 멈칫한다 그랬는데 다시 또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죠. 그럼 못 잡는 겁니까? 예,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수도 멀로비아. 이 멀로비아라는 그 도시 이름은요. 미국 대통령 멀로를 딴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도 슬픈 이름이죠. 멀로. 기억하시죠? 멀로 대통령. 1900년대. 이 수도 멀로비아의 빈민가에는 에볼라 치료소가 무장교환의 공격을 받는 틈을 타서 환자 또 17명이 탈출했답니다. 이게 큰 문제죠, 이게. 그런데 이 무장교환들은 곤봉 등으로 무장을 하고 이 바로 전날 그러니까 17일 현지 시간인데 16일 밤이죠. 웨스트 포인트예요. 또 이름이 뭐 미 육사는 아니지만은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치료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에볼라는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집기 등을 약탈했다고 했는데 목적이 약탈이라는 점이죠. 결국은. 근데 그 과정에서 환자 17명이 집단 탈출을 했으니 그 과정에서 또 간호사들은 그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또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이게 치료소가 엉망이 된 거죠. 결국은 환자 관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접촉 간 전염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도주를 했다. 사실 제 막내 아들이 지금 남수단 한빛부대 삼진으로 파병돼 있는데 그 옆에 또 이 에볼라가 창궐 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 안 하는데 엄마 마음이란 게 다 그렇죠. 뭐. 윤 의원님은 뉴스와 개인사를 참 절묘하게 교직을 잘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장 환경은 어떻습니까? 예, 이 웨스트 포인트라는 곳이요. 수도 몰로비아의 최대의 빈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6만 내지 10만 명의 빈곤층이 거주하는 대단지 슬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인성 전염병이나 이 모든 전염병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외부하고 차단을 시켰지만 그리고 이제 이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참 멋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도 받았지만은 이 회원들이 몰로비아 부근에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치료소를 추가로 열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치료소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그거는 또 이제 의문이죠. 왜 그렇죠, 그건? 아니 왜냐하면 이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무장을 하고 들어가겠지만 무장이란 게 뭐 진짜 무장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무장을 하고 들어가겠지만 환자하고의 접촉을 어느 정도 상태에서 거리를 두고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약품이나 이제 비상약품이죠. 치료제가 아니라 약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약재류나
그 약에 쓰이는 그 치료에 쓰일 어떤 집기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주사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도 그 의문이고 예. 치료소만 연다고 해서 그 어떤 그 능사는 아니거든요. 네. 예. 이런 거는 국제 구호단체나 적십자 또는 미국 같은 데서 좀 전폭적인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할수록 우리나라가 이제쯤에는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으니 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그 구호 단체나 의료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 현지를 긴급 날아가서 한번 현지에서 이 구호 활동 내지 의료 활동을 한다면은 우리로서도 보람이 차고 또 지구촌에서 우리의 어떤 활약도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건 맨 나중 문제고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 분명히 그 잠재력 내지는 능력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다른 걸로는 많이들 뭐 봉사활동 가고 하던데. 자, 어쨌거나 에볼라는 뭐 거리에 멀고 가까움을 떠나서 유의 깊게 봐야 할 뉴스인데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에볼라 희생자 수 각국별 그래서 총 집계 좀 한번 볼까요? 예, 최근 통계를 보면요. 13일까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에볼라로 숨진 인원이 1,145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바로 오늘 다뤄드린 라이베리아에서 413명 그러니까 약 3분의 1이 숨졌고요. 그렇네요. 기니에서는 380명, 시에라리온에서 348명, 나이지리아에서 4명이 각각 에볼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세 나라에 아주 집중돼 있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예. 그나저나 에볼라가 지금 뉴스 헤드라인으로 뜬 게 불과 보름 정도라고 제 기억이 되는데 그렇죠. 3주가 채 안 되는데 벌써 한 1,150명가량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숫자군요. 아니, 지난 5개월 동안 합친 거니까 최근에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늘긴 했지만. 예, 늘긴 했지만 뭐 다는 아니고요. 발병 이후로 아무튼 5달 동안 1,200명 가까이가 죽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오늘도 로마 BBC 등의 외신으로부터 교황 얘기 그리고 아프리카의 에볼라까지 미국 소요 사태 정리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프레시안의 윤재석 위원이었습니다. 교황 이전과 이후 크게 달라져야 하겠지요. 새 주일이 시작된 8월 18일 저물고 있습니다. 해가 많이 짧아지는군요. 마지막 말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강론에서 물질주의와 맞서 싸우라 그리고 착취적 자본주의를 경계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중계방송 미사가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뉴스에서는 교황 방안의 경제적 효과가 최소 수천억 원이고 교황이 이용한 기아차나 진로 하이트 석수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렇게 힘주어 리포트하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 살리려면 교황 1년에 한 번씩 초청하면 되겠네요. 경향신문에는 또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교황 효과 이번 주 로또 충남 지역에서 싹쓸이. 이렇게 본질을 벗어난 기사, 흥미성 기사 언제나 사라질지요. 국민 라디오 그리고 국민 TV는 달라지도록 부단히 애쓰겠습니다. 성원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